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기말고사 대비 요약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특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또 되셨다고 하셔서 기말고사 특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기말고사에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70%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특강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말고사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신 내용이 그동안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반복문부터를 좀 많이 어려워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선택문과 반복문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 그리고 세 번째로 함수 부분을 배웠고요. 이때 세 번째로 배우신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여러분들께서 직접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신 내용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GUI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로 13주를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우셨던 내용들도 파이썬 기초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문항수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러분. 총 1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 문제는 1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즉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관식 문항,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개념을 묻는 문제 또는 주어진 실습 코드에 대한 빈칸 채우기 문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중간고사 때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문제를 풀 코딩을 해놓고 중요한 부분에 블랭크를 뚫어놨죠. 그 부분에 적절한 코드를 채우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 반복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문은 파이썬에서의 반복문은 크게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특정 명령문을 반복하는 포문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 동안 특정 명령문을 반복하는 while문 구조를 배웠습니다. 포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함수가 range 함수죠. 이 range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랑 가장 절친인 레인지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레인지에 인자가 하나 오는 경우, 두 개 오는 경우, 세 개 오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실행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포문이라는 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해진 횟수만큼 특정 명령문을 반복할 때 사용하는 반복 구조. while문은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특정 명령어를 반복하는 구조죠. 그래서 파이썬의 반복문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배웠고요. 예상 문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어디에 블랭크가 뚫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보세요. 자, 예상 문제를 제가 좀 풀어드리면 다음은 while문을 사용해서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이다. 빈 곳에 가장 알맞은 답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 빈 곳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기본적인 네 줄의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식에 포함되는 이 변수의 초기화가 중요했고요.
조건식에 포함되는 변수는 I 변수이죠. 이 I 변수의 초기화 과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I 값을 읽어온 다음에 조건식을 체크하고 조건이 참이었을 때 while 문장 안에 포함된 명령문을 차례대로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I는 1이기 때문에 조건이 참이고 I 값을 출력하고 줄을 바꾸지 않고 빈 한 칸, 스페이스바 한 칸을 출력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현재 조건식에 포함되는 변수를 증가시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간다? 그렇죠. 조건식으로 가죠. 현재 i는 2가 되겠죠. 2 찍고 다시 조건식으로. 그리고 3 찍고 언제까지 여러분? 네. 10이 됐을 때 10은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0을 출력하고 i는 i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때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갔을 때 i는 현재 11이기 때문에 while의 조건이 참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의 마지막 명령문인 다음 명령문을 실행하려고 하니 다음 명령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프로그램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제가 조건을 달았죠. 이 조건에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i의 초기 값이 1이 아니라 0이라면 어디가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예요, 여러분. 현재 모범적인 답안은 제가 드린 상태고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i의 초기 값이 0이었을 때 프로그램을 다시 코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만약에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실습 코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코딩해 보면 먼저 while의 조건식에 포함되는 초기화 변수의 초기화가 필요하고요. while의 조건식을 보면 i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먼저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해 보셔야 됩니다. 자, i 값을 찍고 변수의 증가값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i는 i 플러스 1. 자, 여러분들께서 이항 연산자를 쓰셔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지만 현재 i 값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은 이처럼 복합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였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죠. 자, 만약에 i의 초기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1부터 여러분 10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순서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i의 초기 값이 만약에 0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조건식은 이와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i 값을 먼저 증가시켜 준 다음에 i 값을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while문 안에 조건식에 포함되는 이 변수의 초기화에 따라서 조건식이라든가 증가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면 네, 1부터 10까지 똑같이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만약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네, 숫자를 거꾸로 셀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값이 10인 거고 우리는 1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네, 시작하는 변수의 값을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이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치는 10이라고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언제까지? 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조건식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현재 i 값을 출력하고 i 값을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여러분. 즉 감소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값이 클 경우에는 당연히 while문 안에서 감소식이 필요하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10부터
4까지 출력하는 문제를 설명드리고 실습 코딩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포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이다. 빈 곳에 가장 알맞은 답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우선 1부터 10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range 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때 range 함수는 두 개의 값이 올 경우 첫 번째는 start, 두 번째 값은 stop이라고 했는데 stop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1부터 10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stop 값은 당연히 11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해진 횟수가 중요할 때는 이 횟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while문보다는 for range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효율적이라고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한번 출력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심화 문제. 이 문제는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에디터 창을 띄우시고 저와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포문에서는 range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 거고 콜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프린트 i 값을 출력하면 돼요, 여러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range 함수는 시작값과 끝값을 주게 되면 시작과 끝 사이의 숫자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된 결과값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얘는 range 함수는 시작값을 주고 끝값을 주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까지 숫자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처럼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자료 구조 형태로 반환해 줘요. 그래서 이 range 함수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짜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있고 포문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값을 스캔해서 제어 변수에 넣겠죠. 제어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실 때 물론 이 수업은 기말고사 대비 특강이긴 하지만 반복문 즉 선택문과 반복문, 제어문이라고 하죠. 이 제어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반복문들을 중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for range 구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대요.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짜실 거예요. 자, 10부터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값은 10을 주고 끝나는 값은 몇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1까지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부터 1까지 출력을 하려면 종료값은 0을 줘야 되겠죠. 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range의 세 번째 인자값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10부터 출력을 하고 그 나머지 숫자,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 찾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감소식이 등장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많이 놓치시고요. 사실 강의 교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레인지 함수는 항상 시작값이 작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작값과 끝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작값이 큰 경우에는 값이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 인자는 감소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10부터 1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즉, 카운트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마도 객관식 문제로 이 포문과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 과정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에서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기타 제어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while문과 포문 가장 기본적인 부분
문법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유는 앞으로 남은 내용에서 반복문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모든 문제가 이해되실 거랍니다. 그래서 방금 풀어드린 문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니까 여러분이 초기값과 조건식을 바꿔가면서 실행 결과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이 제어문, 기타 제어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나랑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벗어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반복문을 벗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첩 포문을 사용을 했을 때 바깥쪽 포문과 안쪽 포문이 있었을 때 이 브레이크문이 안쪽 포문에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는 순간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만 벗어나는 거예요. 즉 반복 구간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강제적으로 종료한다는 건 뭐냐면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 이 브레이크 다음 문장에 포함된 이 포문 안에 뭐 while문 안에 포함된 문장들이 있겠죠. 이 나머지 명령문들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탈출해 버려요. 이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문이었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 뭐였냐면 무한 반복문에서 무한 반복문을 벗어나기 위한 조건식의 브레이크문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브레이크문의 용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구간에 남은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에 처음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하나의 단일 반복문이었을 때, 즉 반복문이 한 번 나왔을 때 브레이크문이라는 건 뭐냐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벗어나서 반복문의 다음 코드를 이렇게 수행하는 구조이고요. 컨티뉴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중간에 컨티뉴문을 만났어요. 그러면 컨티뉴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반복문 안에 포함된 명령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어디로 간다? 반복문의 초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제가 강의 교환해서 기본적으로 리스트에 값이 저장된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개념 반드시 알아두시고 네, 영어 단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택문과 반복문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포문과 선택문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 감옥의 점수가 리스트에 저장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조건식을 줬죠. 점수가 70점 이상인 감옥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 강의 교환에서 그대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코어라는 리스트 변수에 이처럼 5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건식에 맞는 개수를 세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카운트 변수의 초기화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for I in range 5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가 5개이죠, 여러분. 그래서 range 5라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때 돌아오는 값은 자, 이렇게 스탑 값만 있을 때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하죠. range 함수는. 그래서 0, 1, 2, 3 언제까지? 4까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가 중요한데 왼쪽부터는 0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ange 5라는 뜻은 리스트 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형 변수가 스코어이기 때문에 스코어가 가진 값의 조건식을 체크하는 거죠. 왜? 조건식이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즉 조건식이 참여했을 때 카운트의 변수의 값을 증가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하는 명령문은 프린트문이기 때문에 그때의 CNT 값을 출력하는 구조랍니다. 자, 이 코드도 직접 실습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조건식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조건식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상, 이하,
미만, 초과라는 단어는 아시죠? 그래서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동등 연산자까지 여러분들께서 비교 연산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대부분 학생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려워하는 학생분들 중에 이 CNT 초기 값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셔야 될 거는 에러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딩을 잘한다라는 건 사실은 에러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에러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학생들이 에러가 많이 나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으면 제가 괜찮다고 하나 더 배우는 거라고 좀 응원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에러는 이 에러예요. is not defined. 그러니까 없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함수나 특정 모듈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들이 없는데 사용하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에러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죠. 어디에서 뻑 에러가 났어요, 여러분. CNT 더하기는 1에서 에러가 났죠. 왜? CNT 변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대요. 자,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프로그램은 순차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실행했어요. 주성문은 실행하지 않죠. 반복문 실행했어요. 조건식 체크했어요. CNT 왔더니 그 어딘가에도 앞쪽에서 CNT 값을 저장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에러가 나는 거예요. 복합 연산자를 이항 연산자로 바꿔버리면 CNT는 CNT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조건식, 똑같은 대입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디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CNT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변수는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값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값이 들어있어야 값을 언제든지 불러다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CNT에는 반드시 초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덧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0이라는 값으로 반드시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CNT에는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CNT 값을 증가시켜 준 다음에 이 리스트의 요소를 다 비교를 하고 끝내면 최종적인 CNT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70점 이상이 몇 개인가요? 네, 3개이죠, 여러분. 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조건식을 체크하는 부분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while문과 선택문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제 막대 그래프 그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은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 숫자만큼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단 입력되는 숫자가 0이 들어오면 여러분 입력되는 숫자가 0이 들어오면 조건식을 달았죠. 그리고 들어오면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걸 멈춰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한 반복문과 선택문과 그리고 기타 제어문인 브레이크문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그래서 while true 무조건 3이니까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0이면 브레이크 나의 반복문을 벗어나기 때문에 while문 다음에 있는 명령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n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n이 만약에 2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for i in range 2가 되겠죠. 이때 range에는 스타값만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타값만 들어올 때는 데이터의 개수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만큼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ange에는 입력받은 숫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만큼 특정 기호를 화면상에 출력해주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줄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문자 별을 출력해주고 엔드 땡땡이라는 건 뭐냐면 줄을 바꾸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숫자 2가 들어오면 한 줄에 별을 2개를 찍고 나서 그 다음 만나는 명령문이 뭐예요, 여러분? 프린트 열고 닫고. 항상 함수는 열고 닫고가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 함수는 자체적으로 엔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엔터를 뭐라고 하냐면 계획 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대를 그리고 나서 제가 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막대 그리고 줄 바꾸고, 세 번째 막대 네 그리고 줄 바꾸고. 그래서 줄을 바꾸기 위한 명령어로 프린트 열고 닫고를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인 자료 구조와 반복문의 활용은 제가 예제를 싫지는 않았지만 방금 설명드린 리스트와 반복문의 형태 잘 알아두시고요. 또 특정 키에 의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딕셔너리 구조와 반복문을 사용하는 예제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는 제가 특강 자료에 넣진 않았지만 강의 파트에 주차별로 가보시면 딕셔너리와 반복문을 사용하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 예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함수예요. 이때의 함수는 개발자인 여러분이 직접 정의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뭔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위해 서로 관련 있는 명령어들의 모음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정 기능에 관련된 내용만을 모아서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잖아요. 노래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적인 기능이 딱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노래 재생, 뭐 노래 일시정지, 노래 중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재생은 재생함수가, 일시정지는 일시정지가, 중지는 중지함수가 이렇게 세 개의 함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노래를 듣는데 재생 버튼의 기능이 동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인 입장에서는 어딜 고치면 돼요, 여러분? 재생 버튼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로 나눠 놓을 경우에는 그 특정 부분만 관리하기 편해요. 이게 유지 보수가 쉽다는 표현이에요. 만약 이걸 한꺼번에 메인 코드에서 통으로 짤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스를 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강의 함수 파트에 가보시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대표적으로 중복된 코드를 줄일 수 있다, 뭐 유지 보수가 쉽다, 가독성이 좋다 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자판기의 형태는 여러분들께서 자판기라는 기계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돈에 맞게끔 알맞은 음료수를 반환해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함수의 형태는 방금 그린 그림처럼 함수 내부로 들어가는 입력값이 있고요. 함수 내부를 처리한 다음에 출력하는 값이 있어요. 이때 함수로 들어오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로는 파라미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함수 내부의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나를 불러준 쪽으로 값을 돌려주는 값, 처리된 결과값을 돌려주는 걸 반환값, 영어로는 return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그림 그린 그대로예요, 여러분. 입력. 함수의 입력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함.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처리. 함수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딩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처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함수의 출력은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함수의 출력은 return 뒤에 값을 나열한 형태로 이 반환값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출력값, 반환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함수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함수를 만들고 호출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파라미터 아규먼트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 메인 코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메인 코드 안에서 a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이때 매개 변수는 호출된 함수에서 전달받은 값을 임시로 할당하는 변수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열고 닫고에 매개 인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인자가. 여기 인자는 A라는 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하나의 값을 받도록 설계된 거네요, 여러분. 호출된 함수에서 이 a라는 값을 이렇게 전달받을 때 어떠한 값을 전달받아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변수, 즉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변수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 인자, 아규먼트라는 단어는 호출된 함수에 전달할 값이에요. 즉, 이 전달할 값은 뭐예요, 여러분? 네, 여기서 선언한 A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에 전달하는 값은 아규먼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함수에서 어떤 값을 받을 때 사용하는 변수는 파라미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히려 아마 한글로 해석을 할 때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매개 변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값을 할당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고, 인수 아규먼트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값을 던져주는 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호출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규먼트, 그 다음에 함수 정의 파트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파라미터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두실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만 해도 시간이 좀 다소 지연되는 것 같아요. 저의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파일 처리. 파일 처리는 적어도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읽는 함수가 있었고 쓰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데이터를 특히 읽을 때 다양한 함수 몇 개가 있었죠? 네, 총 3개의 함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로 쓰는 방법은 2개의 함수를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떠한 함수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입출력 과정은 총 3단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파이썬 소스 코드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을 활짝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걸 읽기 모드로 열 건지 쓰기 모드로 열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가 있고 데이터를 쓰는 함수가 있었죠, 여러분.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함수 반드시 3개의 함수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read는 한꺼번에 통으로 읽어온다라고 했어요. read 함수는 이 파일에 접근해서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읽어서 문자열로 리턴 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read line은 단 한 줄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요. read lines라는 함수가 아주 중요했는데요. 이 read lines라는 함수는 메모장에 저장된,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의 모든 내용을 읽어서 뭐로 돌려주냐면 리스트 형태로 돌려줘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read 함수는 문자열로 반환을 해주고요. read lines 함수는 모든 내용을 리스트로 반환을 해줘요. 반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파이썬 소스 코드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쓰기에 관련된 함수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write 함수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거든요. 여러분, write 함수는 자동 개행, 즉 엔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네, 엔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받은 내용을 메모장에 텍스트 파일로 사용할 때 나는 줄을 바꿔가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줄바꿈 문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줄바꿈 문자가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작은 따옴표 문자열로 처리하고 백스페이스 키 앞에 있는 역슬래시를 써준 다음에 요 기호가 뭐냐면 엔터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행 문자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서 파일에 저장을 할 때 줄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처럼 개행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기 할 때 사용되는 함수는 write 함수가 있다라고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일,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 중에서 이때 오픈이라는 함수가 중요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인자는
파일명을 쓰도록 되어 있죠. 문자열로 표시한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중요했어요. 데이터를 읽어오고자 할 때는 R이라는 모드를 쓰고요.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면 읽기 모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쓰기 모드는 생략하면 안 돼요. 어떤 파일을 열어서 어떤 데이터 파일을 쓰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열기 모드를 쓰기 모드로 여러분들께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자, 파일의 읽기 쓰기 실습 문제 반드시 정리하세요. 파일 처리 파트뿐만이 아니라 반복문부터 마지막 14주 내용까지 아마 정리 문제는 13주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8주부터 13주에 정리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리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GUI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 GUI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설명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모듈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모음집이 모듈이라고 있잖아요. 기능이라는 건 함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함수의 집합. 그래서 랜덤 모듈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시각화할 수 있는 매플러 라이브러리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의 집합체를 모듈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이러한 모듈을 사용을 할 때는 임포트 문을 사용을 해서 모듈을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특히 랜덤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매플러 라이브러리에서 py플롯 모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가 있었어요. 데이터 시각화 파트는 제가 강의 특강에서 지금 마련하지 못했지만 py플롯 모듈에서 제공하는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범례 표시, 그 다음에 차트로 화면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 설정하는 다양한 함수가 있었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차트의 제목 설정한, 그래프의 제목 설정하는 거, X축 제목, Y축 제목,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말씀드렸죠? 네, 범례 표시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꼭 찾아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젯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GUI 프로그램 만들 때 배웠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창을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도구들을 위젯이라고 했고요. 레이블과 버튼과 엔트리 이러한 위젯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젯이란 윈도우 창에 나올 수 있는 문자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은 안 했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위젯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기말고사 특강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성적이 또 잘 나오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등장하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 파이썬 기초라는 과목을 200명 가까운 학우분들이 수강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건강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말고사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